자, 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 토요일 날 무료 시황 올라가는 날이죠.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칭이나 도용, 사기 위험에 대한 공지.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금전관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죠.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예. 그리고 뭐 제 프로필 다 아실 겁니다. 예. 한국경제TV 25년 초창기 멤버 뭐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 VIP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1개월에 44만원입니다. 지난번보다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계속 올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한 회원들이 일단 일정 부분 다 차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게 돈만 내면 이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요거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유튜브 멤버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돈을 낼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상담 전화를 해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당연히 개별 종목 상담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서 저랑 성향이 맞아야지만 제가 저희 VIP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게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 전화 오셔서 저랑 성향이 안 맞는데, 가장 좀 황당했던 건, 아니 돈만 내면 가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경제TV에서 25년, 거의 24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할 때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시황이나 뭐 이렇게 방송할 때 되게 막 순하게 하는 스타일인가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죠, 제가. 그리고 굉장히 강단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황당해서 다시 한번 여기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는데, 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단타 매매하고 세력주 매매하고 막 이런 분들 돈을 수백만 원 내도 저희 가입 안 시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가입을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상담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가입을 하시면 보통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첫 상담부터 제가 상담을 꼼꼼하게 해서 이분이 저랑 저희 방이랑 투자 성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꼼꼼하게 다 상담해서 가입을 시키거든요.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돈만 내면 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황당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낸다고 가입하는 저희 방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운영하는 방이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 뭐 한 달에 200만 300만 내더라도 저희랑 성향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해서 그 직원들하고 상담 안 시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상담해서 이분이 저희 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접 파악해서 맞으면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소개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무 길었나요? 자, 어제 나스닥이 2% 정도 반등을 했고요. 야간 선물은 1.65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 반등이 좀 좋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PC는 이제 고착화됐죠. 그래서 이제 물가는 좀 고착화됐는데 예상치에 다 부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월 대비. 근데 원래 전월 대비 안 보죠. 전년 대비 보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가 예상치가 2.6인데 2.7이고요. 근원 식품하고 에너지 뺀 거 예상치가 2.6인데 2.8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 자체가 고착화된 물가 이렇게 됐죠.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죠.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이제, 이것도 볼까요? 근데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0인데, 3개월은 벌써 4.4 정도 올라가 있고, 6개월도 3.0, 12개월 목표 주가는 2.8이죠. 아직 연준이 목표로 하는 2.0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이제 연준이 이제 5월 1일 날 이제 FOMC가 열리죠, 그죠?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지출도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 올라갔고요. 소득도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 올라갔고, 저축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5월 1일인데 이 연준이 더 매파적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이 이제 GDP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더 높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GDP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상치가 2.5인데 막 1.6.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그 기사가 막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죽고 물가는 높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뻥이죠. 이 속보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속보치 나오고 이제 수동치 나오고 확정치 나오는데 보통 수정치에서 다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GDP만 보는 게 아니고요. GDP에서 보면 세부 항목 보면 서비스 성과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볼 필요 없다. 내구재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 어차피 치지도 않는. 근데 이제 그때 GDP 발표할 때 PC가 전분기 1.8인데 3.4, 예상이 3.7인데 3.7, 4인데 7 이렇게 해서 겁을 먹었던 거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그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세요. GDP는 떨어졌지만 고용은 계속 강세잖아요. 고용이 안 꺾여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막 기사를 했는데 막 그 기자들이, 옐런도 과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정상적인 수준이다. 에이,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수준 아니죠. 회복 안 되죠. 이 옐런이 그러니까 그냥 드립 치는 거죠. 근데 미국 경제가 막 경착륙을, 그러니까 막 스태그플레이션 좀 꺾인다. GDP 하나 보고 그건 아니죠. 소비자 지출, 투자 지출 강세, 그리고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강세, 이거는 인정. 물가는 인정 못해. 저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강달러 아마 안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강달러가 약달러로 된다 이러면 이제 미국 경제는 큰일 나죠.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요런 거 보면서 뭐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제 그 엔비디아가 6% 정도 올라갔고요. 반등 나오는 거죠. 알파벳, 구글이 실적 발표 나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뭐 AMD 올라갔는데 대부분 다 시간외에서 보니까 크게 빅테크 이제 요거는 본장이고 시간외에서 보니까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갇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알파벳은 14%나 급등했는데 시간외에서 그날. 근데 결국은 한 10%에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그렇게 시간외보다 본장이 크게 올라간 건 아니죠. 이렇게 좋은 재료를 발표했는데 사상 첫 배당 700억 불 달러 자사주 매수, 실적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한계가 있다. 구글 첫 배당 14% 올라갔는데 오늘 새벽에 본장은 10%에 마감했습니다. 좋죠? 클라우드, 저는 이제 좀 클라우드 쪽을 좀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도 클라우드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다 클라우드가 되게 좋고요. 반면에 인텔은 어차피 망해가는 회사 그러면 안 되겠다. 요즘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메타는 실적이 너무 좋아졌는데, 보세요. 정말 좋아졌는데, 가이던스 때문에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뻥이죠. 가이던스도 중간값이 377.5, 중간값이 되라는 법 있습니까? 390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월가 컨센서스가 382.9천만 달러, 2분기에. 그래서 월가 컨센보다 한 5억 달러 정도 떨어졌다고 이게 폭락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회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는 확실히 기술주나 빅테크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구글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 봐야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 올라가는 거. 근데 확실히 클라우드는 달라요. 클라우드 쪽은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가 이제
여기 있나요? 메타가요, 클라우드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는 없구나. 왜냐하면 클라우드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 그 투자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배당도 못하고 현금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동시에 지금 아까 말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클라우드에 지금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장의 어떤 전망치도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IBM, 애플, IBM 안 좋죠. 인텔도 안 좋죠. 인텔하고 지금 IBM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테슬라는 요즘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이제 모델 2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테슬라도 급하죠. 그래서 뭐 모델 2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도대체 시장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당분간은 이것도 크죠. 잉여연금도 들고 어닝 쇼크도. 그러니까 뭔가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모델 2 뭐 자율주행인데,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도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잃었는지 잘 안 믿어요. 매출도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발표했는데도 이렇게 모델 2를 당장 내년 초에 생산한다. 라이센스 협의하겠다. 자율주행 해결할 수 있다. 못 믿으면 뭐 있는데 어제 또 새벽에 자율주행 또 150건인가 이런 것들 또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테슬라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우리 한국의 투자자가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막 이렇게 막 모델 2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요. 애플도 요즘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주가가 헤매고 있죠, 그죠? 중국에서 이제 3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애플이 1위였는데 3위로 이렇게. 당분간 지금 테슬라하고 애플의 고전,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박스권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제 아이패드 빨리 내야 된다. 18개월 만에 신형할 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 애플은 빨리 안 가도 되는데. 원래 주주 가치나 이런 것들 원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딴 건 볼 거 없고요.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서 4.9 정도로 가면 또 한 번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4.7 뭐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4.9까지 안 가면 이 시장은 이제 좀 박스권으로 갇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뚜렷하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FOMC 있습니다. 1일날 오후 2시에. 요즘 뭐 생중계하는 데가 많아서. 근데 금리 동결을 확실히 할 것 같고, 지금 지표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이제 파월 멘트가 얼마나 매파적인가, 비둘기파적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빅테크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29일은 없고요. 30일날 아마존, AMD가 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 근데 엔비디아나 이런 주가를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서 뭐 그렇게 크게 못 올라올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 종목은 볼 게 없다. 퀄컴 20일날 이제 애플 있죠. 지금 주가를 봐서 애플도 실적이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주들의 실적으로는 믿을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선물은 롤오버 5만 계약까지 차여서 있었는데 다 줄었습니다. 1만 계약까지. 그래서 이제 선물에 대한 매력은 없고요. 코스피는 그 대신 현물은 아직도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하락 변동성이 있지라도 이제 주도주만 바뀌는 흐름이지 단단합니다. 코스닥은 좀 약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약합니다. 신용장고도 뭐 이제는
조금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요. 보면 확실히 이제 반도체 주는 제자리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들어간 것 같고 2차 전지도 그냥 못 움직인 것 같고 조선주는 조금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 방산주는 여전히 그 하이보이 논란이 가장 컸죠. 엔터주도 요즘 못 움직이는 것 같고 이쪽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바이오주도 좀 이제는 좀 개별주 위주로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 좀 좋은데 위에서 좀 계속 견디죠. 이쪽은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금융지주사만 좀 좋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금융지주사 쪽이 조금 좋은 것 같다. 나머지는 별로. 그러니까 일반 지주사보다는 금융지주사가 좀 탄력이 좋죠. 중국 소비 관련주는 그냥 낙폭과대 기속 반등 정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개인 PC 높죠. 미국 GDP 속보 발표하는데 이건 믿지 말고. 근데 경기는 GDP가 낮더라도 경기는 여전히 좋다고 봐야 되고요. 물가는 좀 높다. 그래서 5월 2일 날 FOMC에 또 금리 동결할 것 같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중동 긴장감은 이제 끝났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4.7에서 4.9로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된다 그랬고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주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이고 추세 상승 마무리 박스권 횡보 외국인 선물 매수는 축소됐고요. 현물 누적 수급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500에서 2,700 정도의 그런 박스권 장세가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종목 장세가 본격화됐고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 변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 같고 연말까지 이제 종목 장세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는 계속 되겠죠. 기존의 주도주는 좀 바뀌고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되겠죠. 지난주 이번 주에 저희 종목들이 수익률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기술주 잘 안 하거든요. 벌써 안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주도주 다 바꿔놨는데 이번 하락 때 어쨌든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는 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주도주가 어떤 흐름인지를 바뀐지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4월 달 들어서 이번 주의 수익률이 가장 좋네요. 굉장히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목별로 한 20% 이상 30% 20% 중후반 때까지 수익이 난 종목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편입한 종목들 중에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저는 종목은 자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좀 옐로칩, 중형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들 제가 다 잡아내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매번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3% 이상의 손절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작년 10월 8일부터는 더더욱 없고 다 수익입니다. 안 믿으시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금감원에 붙잡혀 갑니다. 들어와 보시면 저희 회원 가입해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매매했던 내역, 수익 실현했던 거, 손절했던 내역 다 나오거든요.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종목 장세니까 지수는 좀 박스권에 움직일 것 같고 요 사이 종목에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